안녕하세요, 조은철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다가 사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것처럼 미준수시 행정처분 규정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택시 자격정지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 자격 정지 20일. 자, 방금 보신 게 무슨 내용이냐? 모르고서 내가 이 위반한 걸 모르는데 이렇게 과태료 용지가 날라왔다.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런 행동을 안 해야지 이런 과태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것이 부당요금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시다 보면 거스름돈 미집을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 사실 뭐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심야 할증 시간, 할증 요금. 이거는 지금 미터기가 M미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승객 동의 없이 임의로 장거리로 우회에 돌아서 한 뒤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이게 부당요금에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게 요 내용에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승객 동의 없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장거리, 먼 거리로 우회, 운행한 뒤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원하는 길이 있는데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갈 때 이것도 부당요금. 그 다음에 미터기에 주행 버튼을 누르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요거는 미터기 미사용이라고 요거는 벌금이 더 셉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승객이 승차 후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여야 하나 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 부당요금입니다.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문 열자마자 그냥 미터기부터 누르시는 분들 20만원짜리 과태료 받습니다. 손님 목적지까지 다 듣고 출발하면서 미터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불 버튼을 안 누르고 있다가 뭐 100원 올라가고 200원 올라가고 정지 버튼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100원 좀 덜 벌으면 어때요? 5m, 10m 전에 그냥 지불 버튼 미리 누르고, 그 다음에 가장 불만인 사항이 손님을 여러 명을 태웠어요. 이름을. 손님 먼저 1차 목적지에 한 분 내리고, 또 어디 가서 한 분 내리고, 또 어디 가서 한 분 내리고, 최종 목적지 나 내리고. 그럼 우리가 메이터기를 한 번에 쫙 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동승한 일행을 태워 이동하여 먼저 일부 일행이 내린 뒤 요금을 받고 다시 미터기를 켜고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이것도 부당요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 한 3명이 탔어요. 한 명 내리고 또 한 명 내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미터기를 계속 켜고서 그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불만사항이 있어요. 대리기사님들은 경유하게 되면은 추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택시도 마찬가지로 경유해서 가는 건데 경유해서 가는 콜은 좀 추가 요금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막말로 해서 진짜 가는 방향에 내리면 그나마 좀 나은데 엉뚱한 방향 동쪽으로 손님 목적지가 있는데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자. 기사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죠. 경유하게 되면 경유지 요금을 별도로 좀 추가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일행을 태워 경유해도 그 미터기를 쭉 가셔야지 임의대로 이 손님 내렸으니까 이 손님 메타기 요금 받고 껐다가 다시 켜고 나머지 손님 받고 이것도 부당요금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먼저 손님이 여기까지 나 카드 결제 내 거만 내고 너 가. 그러면서 카드 결제. 우리 카드 결제가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카드 결제하는 순간 미터기를 새로 눌러야 되니까. 이런 거는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리는 손님이 나 여기까지만 택시비 계산할게 카드로 내고
미터기를 새로 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사업자, 내 잘못으로 인해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승객에게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도 대부분 그래요. 아저씨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아저씨 요금만 받으세요 하시고 택시비 어느 정도 주고 내리시는 손님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입장에서는 먼저 요금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애매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하자마자 승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하차하게 될 때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막말로 해서 손님이 5m를 가든 10m를 가든 일단 목적지 얘기하고서 미터기를 눌렀는데 요거는 택시 요금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거리가 얼마? 거의 하지 않았음. 요게 애매한 이게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막말로 해서 손님이 타가지고 목적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터기까지 눌렀으면은 기본 요금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 택시야 에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법인 택시는 미터기 찍힌 거를 입금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님 바로 내렸다고 그거 입금 안 시킵니까? 내 돈은 꼬라박지 못하죠. 손님한테 당연히 받아야죠. 기본 요금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세부 내용에 보면은 부당요금이라는 게 있고 미터기 미사용이라는 게 있고 사업구역 외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요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법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그 다음에 미터기 미사용 1차 40만원, 2차 80만원, 3차 160만원. 그러니까 미터기 미사용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가시더라도 금액을 정하고 가시더라도 미터기 꼭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는 지인을 태워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지인이 야 나 공항 가는데 5만 원만 줄게. 알았어. 그래서 지인을 태우고 미터기를 안 누르고 가서 하게 되면 간혹가다 요게 미터기 미사용으로 공항에서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아는 지인이라 설명해줘도 진짜 소용없어요. 얘네들 한번 과징금 매기면은 되게 아주 골치 아파요. 아는 지인을 태우고 간다고 해도 미터기는 누르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 구역 외 영업. 그러니까 우리 타지역 영업이라고 그러죠. 1차가 과징금 40만원, 2차가 80만원, 3차가 160만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타지역 영업, 특히 부평 로데오 거리 가면은 타 지역 차들 골목 앞에 차 세워놓고 있는 차들 있죠. 그거 신고하게 되면은 타 지역 영업으로 걸립니다. 막말로 해서 거기 보게 되면은 골목 앞에 인천차 세우기도 벅찬데 타 지역 차들이 와서 거기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막말로 해서 그거 어차피 콜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든 부천이든. 그러면 지금 인천차한테 방해 안 되게끔 좀 한가진데 가서 대기하면서 그것도 불 꺼놓고 대기하면서 콜 받고 이동하세요. 그러면은 인천 기사들도 그런 거 인상 안 찌푸려요. 하지만 부평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인천 택시한테 방해되게끔 골목 앞에 차 세워놓고 있는 거 인천 기사님들 제가 이런 소리에서 타지역 기사님들 조금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부평 로데오 거리 앞에서 타지역 차가 그렇게 불 켜놓고 있으면 그 인천 기사님들 가서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차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사업구역 외에 과징금이 40만원, 80만원, 160만원. 오히려 부담요금이 좀 쌉니다.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1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해서 요금을 계산해서는 안 됨.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일행이 탑승하는 경우
미터기는 계속 작동되어야 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줄 의무가 있다. 서울에서 경기도를 가는 경우 요거는 시계 할증 미터기가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서울시와 사업구역 통합지역인 광명 서울시와 공동사업구역인 인천공항 위례 신도시를 갈 경우 시계 할증 요금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서울택시 얘기입니다. 서울택시 얘기. 그 다음에 현재 전자식 미터기, M미터기 말하는 거죠. 도입으로 심야 할증의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해당 시간대에 자동으로 심야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 도로 등 유료 시설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 부담. 단, 편도, 승객에게 돌아올 때의 왕복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가끔 가다가 민방위 훈련이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그러면 차량 통제하고 차량 일시 정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들이 모를 거예요. 그 훈련으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 여기 있죠.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 훈련 시간 동안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 동안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요금으로 간주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나도 억울한데 법이 이렇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려면 지불 버튼 누르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게 훈련이 끝나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주행 버튼 누르고 운행을 시작해야 된다. 결국 이 내용이에요.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우 많이 억울하네요. 법이 이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아까 설명드린 거 유료도로 운행 시 왕복 요금 징수 실제 통행료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요금입니다. 통행료 왕복 징수 금지.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는 지금 통행료가 반값이잖아요. 감면된 통행요금을 택시요금에 부과시킬 거. 원래 요금이 아니라 감면된 금액을 통행요금에 부과시키는 겁니다. 전기차의 경우. 요 내용 통상적으로 시외 지역으로 운행 요청 시 기사에게 금액을 먼저 물어보는데 이때 기사가 미터기 요금으로만 간다고 하면 승객이 정액제로 그러니까 요금을 정해서 가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객이 먼저 기사에게 요금에 대해 물어보고 협의 후 운행하면 기사는 처벌됩니다. 이 경우 승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협의 후 운행하면 이제 기사는 처벌됩니다. 반드시 미터기 요금을 받아야 하며 운수 종사자 우리 기사가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택시 관계법령에 없습니다.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뻔히 아시잖아요. 뭐 금액 정해가도 그냥 미터기 누르고 가서 금액 그냥 받잖아요. 다들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터기만큼은 꼭 사용하시고 진짜 금액을 정해가고 가더라도 미터기는 꼭 누르고 가세요. 호출 버튼 눌러가지고 위에 방범등이나 빈차등은 싹 끄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든지 미터기는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미터기 미사용 아까 얘기했듯이 과태료 비쌉니다. 제가 이 방송을 왜 하게 되냐면 우리 초보 기사님들 그다음에 좀 택시 좀 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어떤 게 부당요금이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미터기 미사용하고 타지역이요. 이게 과태료가 그렇게 센데 모르니까 이렇게 부평 로데오 거리 앞에 와서 타지역 차들이 그러는 겁니다. 인천차나 서울차나 뭐 타지역에 가면은 콜 받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 다 똑같아요. 그래도 그 지역 택시들한테 방해 안 되게끔 좀 한가한 곳에 가가지고 콜을 잡고 가면은 다른 기사들도 그렇게 그 지역 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그럽니다. 타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택시들한테 방해되지 않게끔 방범등도 끄고 좀 한적한 데 가서 콜 잡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택시가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가 지금 큰 거,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타지역 영업 될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숙제하셔가지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숙제하셔가지고 알고서 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당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과태료와 안 맞게끔 여러분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도 아유 우리 기사들한테 억울한 내용이 좀 많긴 많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기사님들 코로나 시절에 앞자리 타지 말라고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제껴 놓으신 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끔가다 술 먹고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우리 형제가 삼형제인데 덩치가 좀 있어요. 덩치가 있어가지고 앞자리에 하나, 뒷자리에 둘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고 어머님까지 해가지고 이제 네 명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앞자리를 타려고 딱 문 열면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제껴져 있어. 문 여는 순간 진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기사님들 많더라고요. 조수석 유리창에 뒷자리에 탑승 부탁드립니다. 문구 내용 좋잖아요. 근데 막말로 택시가 한 명이 타나요? 두 명이 타나요? 세 명도 탈 수가 있어요. 네 명까지도 탈 수가 있는데 의자 제껴놓는 거 손님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네 명이 탈 수도 있으니까 정상 위치로 놓고 이렇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당요금, 그 다음에 미터기 미사용, 타시도 영업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조사해서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